잔잔한 호수의 물결처럼 마음이 차분해지는 아침입니다. 백운호수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저희 동네가 요 근처예요.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여기 굉장히 자주 오던 곳인데 많이 바뀌었네요. 이런 데크도 없었고 요즘엔 뭐 운동하시라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놨고 일단 뭐 호수가 너무 좋죠. 좀 답답하고 이런 일 있을 때 좀 이렇게 호수에 와가지고 좀 호수 보면 마음이 확 뚫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 건너편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렇게 또 몰도 좀 생기고 아파트도 생기고 팍 트인 그런 느낌이네요. 오랜만에 찾은 의왕시 백운호수. 주변 환경은 많이 변했지만 산과 어우러진 호수의 그윽한 정취는 그대로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산책을 즐기고 계시네요. 여기 둘레길을 언제 이렇게 만들어 놨나? 운동하기 딱 좋게 만들어 놨구나. 저 건너편에도 사람이 많네. 뺨에 스치는 바람도 한결 가벼워진 계절. 겨우내 웅크렸던 몸을 한껏 펼쳐보는 호수의 작은 동물들이 참 반갑고 기특합니다. 사람과 작은 생명들의 도심 속 휴식처가 되어주는 백운호수에서 오늘의 길을 떠나봅니다. 청계산, 모락산, 백운산이 품어주는 맑은 호수 하나, 바로 백운호수입니다. 1950년대 안양 평촌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로 처음 만들어졌지만 이후 평촌이 신도시가 되면서 호수로 이름이 바뀌고 주변은 유원지가 되었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산에서 흘러오는 물 때문일까요? 물이 맑고 경치가 수려해 계절에 상관없이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곳이죠. 이게 둘레길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분들한테 운동하시기 참 좋게 잘 만들어놔서 지금 아침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맑은 호수를 바라보며 운동하니 왠지 더 상쾌한 것 같은데요. 혼자 걷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것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의왕시에 사는 최은선님은 오래전부터 백운호수에 푹 빠져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의 말동무, 길동무가 되어주셨습니다. 쫙 트인 게 네. 제가 이런 데크 시대는 안 와봐가지고 이런 또 풍경이 나올 줄은 네. 몰랐네요. 네. 네. 저는 오리배 저런 거 네. 많이 타요 사람들? 저 진짜 많이 타요. 지금 이제 추워가지고 조금 주춤한데 네. 뭐 조금 날씨 따뜻해지면 엄청 많고요. 주말에는 줄 서야 돼요. 한참 줄 쓴다 아니 그러더라고요. 저기 탐방로 이게 둘레길 네. 잘 만들어놨는데 자주 네. 오세요? 예, 저는 네.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산책 삼아 좀 오고 있어요. 이제 뭐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또 우리 회원들이랑 같이 이제 뭐 자연 보러도 오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아이들하고 이제 네. 여기 자주 좀 와야겠네 운동하러. 날 네. 따뜻해지면 저녁 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운동하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순환로라서 한 바퀴 돌면 또 제자리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운동하기가 좋은 게 딱 출발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한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천천히 걸으면 1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1시간만 네. 걸으면 돼요? 네, 1시간 못 걸리는데 이제 조금 천천히 걷는 걸 저는 이제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좀 자연도 볼 수 있고 이러니까는. 아니 그동안은 네. 동네에서 걸었는데 여기 지금 자연하고 같이 걸으니까 너무 저는 이 잔잔한 물결도 너무너무 네. 아름답고 너무 평온해 보이죠. 예, 이게. 예.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잔잔한 물결이 이렇게나 아름다웠나 새삼 느껴지는데요. 그냥 걸어도 참 좋지만 백운호수를 더 재미있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생태를 관찰하는 것. 백운호수는 맑은 물 덕에 어종이 풍부하고 철새들도 다녀가는 곳이라 생태 탐방하기에 참 좋은 학습장이 되어줍니다. 백운호수에는 어떤 생명들이 숨을 쉬고 있을까요? 아니 근데 여기
무슨 또 생태 연구 뭐 이런 것도 하신다면서요? 네, 저희 이제 동아리가 의향마을 생태연구회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의향의 곳곳에 이제 마을이나 뭐 공원, 우리는 또 한 그 개인 회원마다 예. 공원을 하나씩 정해서 자기 공원을 정해서 거기를 이제 정기적으로 소개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 공부를 많이 하시겠네. 네, 그 자기 공원에 대한 거는 무슨 나무가 있는지 사실 저희 집 앞에 있는 공원도 사실 잘 안 갔었거든요. 그쵸. 이 기회를 빌어서 저희가 이제 공원 가가지고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도 이제 하면서 또 우리 회원들한테 알려주고 뭐 대추나무가 있으면 대추나무가 어떻게 뭐 저기 한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알려주고 또 이제 이런 숲이나 뭐 이런 호숫가 같은데 마을 곳곳 다니면서 나무나 풀 뭐 이런 거 이제 관찰하고. 틈날 때마다 관찰과 연구를 해온 의왕마을 생태연구회 회원들. 걸어다니는 자연 도감이시네요. 그 한 1953년인가 언제 이거 농업용수를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대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안양 평촌 아실 거예요. 거기가 지금 신도시가 되면서 이게 그때는 청계 저수지로 불리다가 지금은 이제 백운 호수로 그때 바뀌면서 여기가 관광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에요. 아. 이 3번 뭐 평촌 이쪽 맞아요. 그 네. 신도시가 생긴 일기 신도시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희 동네에도 지금 원주민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아. 아파트에. 근데 그분들은 이제 농사를 지으셨었겠죠. 그러니까 그쵸. 뭐 그때만 해도 이제 이게 이제 농업용수로 사용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고. 여기는 이렇게 좀 보면은 앞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여기 청계산, 뭐 발화산, 백운산, 백운산? 또 모락산 이렇게 해가지고 산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좀 아늑하고 또 이렇게 앞이 탁 트여가지고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또 호수를 보고 있으면 좀 평온해 보여서 저는 좀 자주 찾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기가 네.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하던 그 배산임수. 맞아요. 저도 그 배산임수를 그 많이 기운을 생각- 받기가 아주 좋은데요, 예, 여기가. 예, 예. 그 그런 지금- 게 여기의 매력이라고 할 수 맞아요. 있겠네. 네. 마음이 복잡할 때 이 벤치에 와서 앉아보세요. 마법처럼 평안이 찾아올 테니까요. 백운호수를 지나 조선시대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던 길이라는 삼남길을 따라가다 보면 모락산 중턱에 한 묘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참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묘역. 이곳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마을 길을 따라 올라가 묘역과 조금 떨어진 사당에 먼저 가봤습니다. 이렇게 걸어 올라오면서 이제 마을들 이제 통해서 왔는데 네, 여기 올라오니까 무슨 사당이 있네요. 네 맞아요. 이게 네. 무슨 사당, 누구의 사당인 거예요? 이 사당은 세종대왕의 네 번째 아들 예. 이명대군 이구의 사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네, 저희 동네 근처인데 몰랐네요. 그렇죠. 네. 이명대군은 아까 이제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돌아가시면서 시호를 받게 돼요. 이렇게 시호를 받게 되면서 불천위라고 불천? 네, 불천. 그러니까 옮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옮길 천자를 써서. 네, 그래서 보통 뭐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증조 이렇게 그 할아버지들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이제 옮기지 않는 그런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오직 이명대군과 그의 아내 제안부 부인 최씨만을 위한 사당. 이명대군은 의왕과 인연이 참 깊습니다.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네. 그 마을은 뭔가요? 아, 여기 지금 길 이름이 능안말이거든요. 능안말 길을 지금 오신 거예요. 예. 이 능안이라는 이제 이야기도 이명대군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능은 굉장히 풍수적으로 좋은 곳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아, 지금 봐도 네. 확 트인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이명대군이 근데 묘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종 임금님이 돌아가셨을 때 능의 대안을 찾아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어느 곳이 가장 좋은 곳일까 좋을까? 이렇게 찾았는데 여기가 딱 이제 대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안이 됐지만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여긴 이미
임영대군의 묘가 있으니 예, 이곳은 피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능이 들어오진 않았고 능의 대안이 됐던 곳이다라고 해서 능한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능의 대안이 된다. 그래서 네. 능한 마을. 네. 사당과 일반 이제 주거랑 좀 구별을 해볼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지붕 하면은 그걸 팔짝 지붕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보시는 사당의 모습은 이제 맞배 지붕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배 지붕. 네, 이게 그 지붕과 지붕면이 딱 이렇게 맞닿아 있는 있다고? 네, 이게 맞배 네. 지붕이고 이 맞배 지붕 옆에는 비가 들이치지 말라고 풍판을 이렇게 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봐서 예. 지금 뭐 공사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막아놨길래 막아놔서, 네. 사당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예, 보통 세 칸입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얘기하고 세 칸을 정면으로 두고 측면은 이제 한 칸으로 둬서 안에는 신주를 모시고 이제 있는 거죠. 평소 임영대군의 성품을 닮아 그의 사당도 검소하고 정갈하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세종의 네 번째 왕자인 임영대군은 세종이 임금의 신분으로 가진 첫 아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종은 어릴 적부터 임영대군을 참 예뻐했다고 하는데요. 아프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궁궐에서 나가 임영대군 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지가 되는 아들이었다는 뜻이겠죠. 임영대군의 청빈함은 묘역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장례도 간소하게 치르고 신도비를 세우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여느 왕족의 묘소와는 다르게 소탈함이 느껴집니다. 아니 그럼 여기 지금 이 세점은 네. 정말 그때 1400년대 그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와. 지금 이제 좀 낯설으실 수 있어서 제가 장명등부터 잠깐 말씀을 네. 드리면 이 장명등이 어떻게 유일한 어떤 그 독특한 점을 보이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죠? 뭐죠? 이게 보통 이제 장명등은 네. 이제 불을 피운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불을 피우는 여기 왠지 거기 촛불을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예, 여기가 네. 화사창이고 지붕돌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받침돌이 있는데 보통 이런 석등은 어디서 보셨을까요? 혹시 절에 가면 맞아요. 보죠? 예, 예. 원래는 절에 설치돼 있던 것이 예.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묘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특한 것은 지금 아래에 보이는 여기 이제 받침돌에 있는 약간 불룩하게 튀어나온 네. 부분이 다른 묘의 장명등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래요. 예. 좀 그래서, 특이한 거구나. 네,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여기 이제 연꽃봉우리와 복발이라고 이제 하는데 지붕 위쪽에서 이렇게 구슬들이 이렇게 연려 있는 것들도 굉장히 조선 초기에 장명등에서 예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네, 저는 이게 뭐 시멘트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해져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끼라면서요, 이게. 네, 이끼.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처리를 세월을 조금 해야 느낄 수 되는데. 있는 거네. 맞아요. 네. 네, 그런 이제 장명등이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석이는 네. 문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문인. 예, 우리가 문인, 양반하면은 문반, 무반 이렇게 네. 이제 나누는데 문인이 이렇게 호를 들고 복부와 공복을 입은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임영대군을 지키고 있는 세계의 성물. 대대손손 잘 보존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임영대군 묘소를 지나 다시 삼남길을 따라 쭉 내려오면 한 마을로 들어가는데요. 요즘 의왕시에서 보기 드물게 한적한 농촌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 이름도 참 정겨운 오매기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예,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예, 예. 박찬민입니다. 아, 예, 예. 예. 유명하신 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 오매기 마을이 처음 생길 때부터 집안 대대로 이 마을에 살고 있다는 토박이 어르신을 만나 옛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니, 이 마을 이름이 조금 특이하더라고. 오매기 마을? 예, 오매기 마을 그거 좋지 않아요? 좋아. 아니, 그러니까 거기 되게 뭐라 그럴까, 정감 있고 좋은데. 아, 근데 제가 예. 그 오매기 마을에 대해서 옛날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예. 오매기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 어른들 얘기로다는 여기에 그게 성씨들 집성촌이 이렇게 있었던 모양이죠. 오막이라고. 5개의 그 막사가 사는 집이 있었는데 예, 예. 뭐 장씨, 노씨, 뭐 그것도 뭐야 또 피씨, 마씨, 유씨 뭐 이렇게 해서
5개 성이 여기서 살았다고 살았대요. 그래요. 어. 오막집에서. 예. 그게 지금 저 위에는 노씨가 많이 살고 아, 그래요? 마시라고는 저쪽 목뱀이 거기 목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예. 그 뭐 이렇게 그 거기 삼남길인가 그 예. 가는 길이에요. 거기는.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성씨끼리 모여서 잘 모여서 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기 사셨던 그럼요. 거잖아요. 여기. 오메기 마을에. 여기에 지금 변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렇죠. 예. 모든 여기 지형지물이나 뭐 농촌 풍경 이런 건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아, 그려내라고 그렇겠다. 하면 다 그려내죠 제가. 어.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있죠. 자꾸 변하니까 아쉽죠 그게. 그럼 뭐 취미 같은 게 있으세요? 여기서는 어떤 취미 생활이 있을 수 제가 있나요? 그 옛날 공직에 있을 때는 가장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예. 기타 치고 음악하는 게 가장 그 꿈이었는데 아. 그거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낭만적이셨네요, 굉장히. 근데 할 예. 수가 없었는데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열심히 있으시니까. 그냥 했죠. 열심히. 그럼 뭘 하세요? 그 중에서 밴드 중에서도 기타? 기타를 치고 이제 예. 하모니카를 제가 KBS에도 나가서 예. 그 연주도 하고 그랬죠. 하모니카를 아. 좀 어렸을 때 해갖고 여기 뒷동산, 예. 뒷동산에서 열심히 불었죠. 아니 그러면 어렸을 때 못 이룬 꿈을 네. 이제 퇴직하고 나서 지금 하고 계신 아, 거네요. 그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이 오늘 만나는 날이에요, 동호인들. 아 그래서 만나서 그래요? 여기서 같이 연습을 하고 있죠.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럼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있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아마 글쎄, 가 주시면 좋고요. 거기, 네, 제가 여기 온다 그랬으니까 혹시 또 모르죠. 또 기다리고 계실지. 네. 예, 예. 30년 공직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는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류국현 선생님. 어떤 음악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도 그 낭만의 길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음악 소리가 여기서 그 음악 활동을 하시나 봐요. 아, 네. 여기서 네. 일주일에 2번씩 예. 취미 생활을 같이 음악 취미 생활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학교 동문들이 뭐 선배님하고 예, 예. 선배님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들어가 보실래요? 아 여기네요. 네, 여기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작스럽게 찾아온 방해꾼도 반갑게 맞아주시는데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모이신 게 네. 어떤 인연 뭐 이렇게 학교를 같이 다니신 거예요?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모이셨을 여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인연이 있죠?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다. 제일 선배님인가요? 예. 몇 년 선배세요? 12년 선배입니다, 저한테. 그러면 뭐 예전에 12년이면 뭐 아유 그러면 내가 제일 어려. 띠동갑 형님이 네, 그 선배님이시네. 띠동갑, 예, 그리고 예. 여기가 제일 후배님이시고. 10년 후배. 예. 제가 그렇구나. 중간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동문끼리 또 이렇게. 네. 예.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벽에 웬 이렇게 서예 글씨, 네. 그림도 있고 수묵화도 있고 이걸 다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하는 건 좀 난잡하죠. 좀 아니 정리가 안 근데 돼갖고. 그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또 이런 취미를 근데 취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잘 쓰시고 너무 그림이 좋은데요. 이거 옛날부터 하신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제가 6살 때부터 서당을 다녔어요. 이 아유, 동네에 서당이. 서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뭐 6살 때부터 서당을 다녀서 동몽선습 하늘 졌다지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동몽선습까지 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틈틈이 이제 글씨 쓰고 절대 뭐 손을 안 놨죠, 글씨를. 그게 지금까지 온 거죠, 그게. 그렇구나. 지금은 이제 이게 퇴직해서는 이게 나한테 상당히 뭘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로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자리 잡은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오늘은 뭐 연습하고 계세요? 아, 오늘은, 왜냐면 저희가 이제 네. 주로 이제 이렇게 외부에 활동을 나갈 때는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죠. 즐거운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니까는 반복적인 연습을 예. 참 많이 합니다. 똑같은 음악 갖고. 그러니까 곡을 많이 선정해 놓고, 예.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맞는 음악으로다가 뭐 자신 있는 걸로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면은 요즘 예. 한참 그 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예. 임영웅 씨가 불렀던 아 예.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아유 그 노래 연습을 좋죠. 많이 예. 했어요. 네네. 또 트로트 그 임영웅 팬이시구나, 그렇죠? 제가요. 아, 그러니까 다 팬이고요. 사실 저도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들으면 네.
정말 와닿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노래를 참 잘해. 네, 노래 참. 진짜 잘. 그다음에 마음이 그냥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예. 우리 BTV 시청자분들도 계신데 네. 뭐 음악 하나 좀 연습하신 거 들려주실 게 있을까요? 뭐 들려드리죠. 예, 뭐. 근데 예. 조금 프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예, 아니, 뭐, 그래서, 예.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나에게 쉼표를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충분한 잠을 자고 음악과 함께 독서를 즐기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또 누군가는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수다 떠는 것이 자신을 위한 인생의 작은 선물이 되겠죠. 어떠한 기준도 정답도 없는 나만의 소소한 행복, 그 작은 시간들이 쌓이면 인생의 큰 변화를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쉼표의 가치를 여러분도 발견해 보세요.